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박물관 교육강사 박지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찾아가는 경기도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경기도 박물관 잘 알고 계시죠? 올해 8월 달에 새롭게 재개관하여 볼거리가 풍부하오니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자,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할 주제는 상상하다입니다. 상상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그려보거나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에 대한 상상일까요? 조선시대 흉배무늬를 통해 상상 속 동물, 쉽게 만나기 어려운 동물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흉배란 관복이나 예복에 부착되어 그 사람의 신분과 품계를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장식물의 일종입니다. 여기에서 관복이란 여러분들이 교복을 입듯이 신하들이 궁궐에서 일을 볼 때 입던 옷입니다. 지금은 결혼할 때 신랑의 패백복으로 입습니다. 흉배는 단종 2년 1454년에 처음 사용되었고 1396년에 명나라 흉배를 본받아 시행되었습니다. 명나라는 1품에서 9품까지 무늬가 달랐는데요. 조선시대에도 시대에 따라 조금씩 무늬가 달랐습니다. 조선 후기로 와서는 3품 이상 문무당상관만 착용하도록 정착되었습니다. 관리들은 관복, 즉 달령에 네모난 흉배를 달았고 왕과 왕세자는 둥근 흉배인 보를 사용하였습니다. 흉배는 문관과 무관용으로 나누는데요. 문관용 흉배의 무늬로는 새를 중심으로 한 날짐승, 즉 하, 봉황, 공작, 꿩을 사용하였고 무관용으로는 땅을 네 발로 기어다니는 길짐승, 즉 호랑이, 표범, 해태, 코뿔소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문관이란 오늘날로 보자면 행정공무원을 얘기하고 무관은 문관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군인의 신분으로서 군사일을 맡아보는 관리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유물 초상화 속 흉배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관 흉배입니다. 유순정의 초상화인데요. 흉배의 모습은 한 쌍의 공작과 모란, 구름으로 되어 있으며 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색이지만 매우 화려하죠? 심한지 흉배는 두 마리의 학으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 흉배의 특이한 점은 흉배의 윤곽선과 구름의 윤곽선에 금분을 입혔습니다. 금색선이 보이시나요? 김유의 초상화입니다. 쌍학의 흉배를 달고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 문관의 초상인데요. 흉배는 백한인 듯한 한 쌍의 새가 오색 구름을 배경으로 날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한은 꿩과 비슷한 동물입니다. 박새채의 흉배입니다. 학이 한 마리로 단학 흉배라고도 하며 학 두 마리가 있는 쌍학 흉배보다 낮은 지위를 나타냅니다. 황성원의 초상화입니다. 한 쌍의 백한 흉배로 문관 3품에 해당됩니다. 보통 1품이 공작, 2품이 운학, 3품이 백한입니다. 1품이 가장 높은 간직입니다. 유수의 흉배 역시 한 마리의 백한 흉배입니다. 이면의 초상화입니다. 구름과 한 쌍의 기러기, 모란이 있는 흉배입니다. 모란꽃이 주인공처럼 더 두드러지게 보이네요. 송원신의 초상화입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모란과 구름, 기러기가 있는 흉배입니다. 지금부터는 무관의 흉배인데요. 이중노의 흉배는 특이한 흉배 중의 하나로 이 동물은 용의 머리에 사슴의 몸을 한 상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무섭다기보다는 아주 귀엽습니다. 김중만의 흉배는 해태입니다. 이 역시 상상의 동물로 해치라고도 부릅니다. 12선악을 판단하여 안다는 상상의 동물로 사자와 비슷하나 머리 가운데 뿔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문헌지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동북 변방에 있는 짐승이며 한 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데 성품이 충직하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면 바르지 못한 사람을 뿔로 들이받고 사람이 다투는 것을 들었을 때에는 옳지 않은 사람을 들이받는다 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정의의 상징으로 경국대전. 경국대전은 조선시대 국가를 경영하는 큰 법전이고요. 이 경국대전의 대사헌은 지금의 사법부의 장관을 말하는데요. 대사헌의 흉배 무늬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무간초상 초본인데요. 이 그림은 완성된 초상화를 그리기 위한 초본입니다. 완성된 그림은 남아있지 않는데요. 흉배의 그림은 호랑이 2마리로 확실한 무간의 흉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춘기의 흉배는 호랑이입니다. 호랑이가 조금 특이하게 생겼네요. 이규상의 흉배는 2마리의 호랑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무간의 흉배는 용맹하고 정의로운 동물들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왕족의 흉배를 살펴볼까요? 흉배 중에 왕족이 사용하는 것을 보라 하였는데 용무늬를 수놓은 원형의 보를 가슴, 등, 양쪽 어깨에 붙였습니다. 임금과 왕세자 외에 여자 왕족들도 사용하였는데요. 여기서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왕의 용포나 보에서 용의 발톱은 몇 개일까요? 확인해 볼까요? 영조의 어진입니다. 임금님의 초상화를 어진이라고 합니다. 몇 개죠? 5개. 맞습니다. 고종의 어진입니다. 금박으로 되어 있는 보입니다. 자, 오늘 공부한 흉배를 중심으로 상상그림 액자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패키지에 들어있는 5개의 작품은 우리 경기도 박물관에 있는 유물 중 5개를 선택하여 도안화한 것으로 끌칼로 표면을 긁어내면 알록달록 상상 속 동물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의인 박씨 원삼에 있는 호랑이 흉배입니다. 오른쪽은 여러분들이 완성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중로 초상에 있는 귀여운 해치 흉배입니다. 세 번째는 안동건씨 원삼 옷감에 짜여져 있는 용무늬입니다. 네 번째는 안동건씨 당의 흉배에 있는 봉황무늬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건우묘에서 출토된 패슬과 후수에 수놓아진 항무늬입니다. 여기에서 패슬은 무릎을 가리는 네모난 천이고 후수는 뒤로 늘어뜨린 띠를 말합니다. 이 중 작품을 선택해서 끌칼로 긁어내시고 종이 액자에 끼우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상상 속의 동물들을 자유롭게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키지들은 경기도 박물관 기프트샵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박물관 교육강사 차유림입니다. 앞서 설명 들으신 상상의 그림 액자 5종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짜잔! 저는 이 중에서 한 가지를 먼저 골라보았습니다. 바로 이중로의 초상에 있던 해치인데요. 보여드릴게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액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끌칼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치가 있는데요. 끌칼은 넓적한 부분이 있고 반대로 뾰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뾰족한 부분은 겉에 라인을 긁을 때 사용하시면 좋고요. 넓적한 부분은 넓은 면적을 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긁어볼게요.
긁으니까 너무 아쉬우시죠? 그래서 제가 의인박씨 원삼에 있던 호표를 하나 더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완성! 이것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긁으셔도 되지만 각자의 창의성을 발휘하셔서 이렇게 긁으실 수도 있습니다. 두 개가 다르죠? 이 외에도 다섯 가지를 모두 긁어보았습니다. 모두 완성하셨죠? 그러면 이번엔 액자에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액자예요. 뒷면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홈이 있어요. 여기에다 얘를 한번 끼워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액자가 완성이 되고요. 액자 안에다가 그림을 끼워 보아서 진짜 완성을 했습니다. 짠! 여기까지 상상의 그림 액자 만드는 활동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